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해보는 전지적 인천 시점. 오늘은 인천시의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6.3 대선 본투표일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각 지역 그리고 계신 곳에서 좀 선거를 하고 있으신데요. 지금 오전 8시 현재 투표율 5.7%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막판 선거 기간 주요 이슈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한 전망 등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투표일인데요. 두 분 의원님 뭐 투표는 사전 투표하셨나요? 어떻습니까, 김명주 의원님? 투표 네, 언제 하셨어요? 사전 투표 이틀째 하셨어요? 네. 금요일 하셨네요. 네. 예. 네, 어디서 하셨습니까? 지역에서 하셨습니까, 그냥? 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사전 투표소에서 했습니다. 예, 뭐 저는 뭐 학교에 있다가 저는 계양구인데 네. 미추홀구에 가서 관외 투표를 했는데요. 우리 이용창 네, 저도 제 지역구에서 사전 투표 사전 투표했어요? 예. 첫날 하셨어요, 둘째 날 하셨어요? 둘째 날. 예, 다 둘째 날 하셨군요. 네. 그런데 그 얘기 앞서서요. 지금 참 우리 의원님 네. 요즘에 또 당협을 또 맡으셔가지고 지금 바쁘게 지내신다고요? 이번 선거 예, 기간 어떻게? 저희가 지금 당협위원장이 공석이었었는데 예. 저는 이제 당협의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었고요. 네. 이번 대선 기간에 이제 비대위 국민의힘 중앙당 비대위에서 이 대선이 좀 중대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당협에 이제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좀 대선을 이끌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협위원장으로서 대선을 치렀습니다. 네. 이 당협위원장 그 높은 자리 아닙니까? 저한테는 엄청 높은 자리이신데 높고 낮은 것보다는 좀 많이 좀 책임감이 좀 더 책임 많아지겠어요. 저기 선거 가면서 투표율 뭐 많이 나오면은 우리 이용창 위원장님이 잘한 거고 못하면은 뭐 열심히 안 한 거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제 개인 SNS에도 뭐 이렇게 올리긴 했지만 뭐 직책이 어찌 됐든 간에 더 서구갑은 제가 저희 뭐 고향이고 저 모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구갑 식구들과 함께 그냥 똑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서구갑에서 국회의원에 이제 보좌관도 하시고 또 거기서 구연도 하시고 시연도 하고 결국은 당협위원장까지 올라서 이번 대선 그죠? 네. 선거운동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잘 개표율, 득표율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열심히 하셨는지. 반면에 김명주 의원님은 네. 또 뭐 지역에서 검단에서 뭐 유세를 총괄하시지 않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이번 선거 때? 네, 유세단장 맡아서 유세 단장 하셨어요? 네, 그래서 목소리가 그래서 이렇습니다. 조금 목소리 유세 열심히 하셨나 봐요. 원래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이 또 공부 더 열심히 하잖아요. 두 분 목소리가 보니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셔가지고 지금 목소리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신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만 정상인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사전 투표 얘기를 했으면 둘째 날 다 투표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사전 투표 최종 투표율이 34.74%가 나왔어요.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이 제일 높았고요. 그죠? 이번 21대 대선이 두 번째인데요. 사전 투표율 높은 이유 뭐 2등이긴 합니다만은 뭐 지금 이렇게 높은 이유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명주 의원님? 아무래도 지금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이유가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이게 유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국민의 분노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전 투표가 이제는 좀 많이 생활화됐는데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 사전 투표 사실 전에는 사전 투표 못하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표율이 이번 사전 투표에서는 높았는데 어쨌든 적극적인 투표층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보면 이번 선거가 좀 특이한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 사전 투표 상황이나 그리고 선거를 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걸 보면 결과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사전 투표율이 높긴 높은데 뭐 내란 종식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투표층이 적극적으로 투표하기에 높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역대 두 번째란 말이에요. 아까 말한 국민의힘 아니면 보수층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감 아니면 부정투표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건가요? 예,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사전투표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일 접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최종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는 좀 떨어진 게 아니냐. 그럼 최종 투표율에 있어서는 그때 안 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사전투표 안 하고 본투표 때 오늘 많이 해버리면 투표율 이제 지난 대선 때 77.1%였나요? 최종 투표율이 그것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안 하신 분들이 많으면. 네네,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지금 전국 그 투표 현황을 보면 그 지난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낮았던 지역이 오늘은 지금 높고 그때 높았던 지역이 오늘은 낮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투표에 관심들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용창 위원장님, 이용창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니까 뭐 사전투표 부정 선거 투표 위험성이 있다. 투표 안 하시는 분은 실제 현장에 느껴져요. 어때요? 아 저는 오늘 선거가 끝나서 이렇게 정치적인 표현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짤막하게 그냥 뭐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이게 뭐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일이어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다 보니까. 국민적 관심도라든지 홍보가 많이 돼서 또 이렇게 치러지는 것도 있고 또 의외로 뭐 젊은층이라든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아주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이게 징검다리 연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미리 선거를 좀 치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미리 투표하시고 좀 여유 있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휴가 비슷한 기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걸 무슨 좀 단면적으로 무슨 뭐 내란 때문에 그렇다 비상경 때문에 그렇다 저는 뭐 오늘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결국은 그냥 이 대선 선거 자체가 대통령 선거 자체가 국민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이슈가 돼서 치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투표율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당협위원장 되시고 자꾸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난번 사전투표를 보니까 TK에서는 투표율이 낮았고요. 반면에 이제 호남에서는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해나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기 영남 쪽에서 투표를 안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냥 수치를 보고 분석과 갖다 맞추는 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어떠한 그 수치를 보고 그 해석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번 본투표 때 아까 저기 김명준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투표 때는 PK에서 투표를 더 많이 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은 같아지는 효과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번 이제 사전 투표 상황을 보면 저희 이제 제 검단 지역에 총 7개 동이 있습니다. 그 7개 동 중에서 이제 저희 쪽에 그 민주 진영에 유리하게 항상 그 투표표를 많이 주시는 그 3개 동이 있는데 그 3개 동의 사전 투표율이 제일 높았어요. 1, 2, 3등을 나란히 했거든요. 그 최종 투표율은 사실은 좀 낮은 동인데 이번 사전 투표에서는 가장 높았고 또 보수 진영에 조금 더 표가 나오는 나머지 동은 오히려 낮았다. 그래서 확실히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 저희 동네 이제 그 4월 말 기준으로 한 동의 인구가 72,000명인 아라동이 있는데 거기요. 근데 투표율이 좀 많이 낮았어요. 21% 정도. 그래요? 최종 사전 투표율이 21% 정도 됐는데 낮았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구는 7만 명이 넘는데 사전 투표 한 군데에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줄은 계속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소화를 못해서 가셨다가 다시 되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본투표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단지 내 투표소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낮았던 그런 동네들이 본투표에서는 좀 높게 나올 수 있다. 지금 김명주 의원님 말씀은 뭐 지난 대선 투표율 77.1% 오늘 뭐 신문에는 뭐 마에 80% 넘는 데 많으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지난 대선 투표율 최종 투표율보다는 좀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저도 뭐 10번 이상 이렇게 선거를 치러봤는데요. 아무래도 젊은층보다는 노년층에서 투표율이 높거든요. 노년층 투표율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층에서 투표를 좀 더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투표율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선거를 치러보면 투표율이 높을 때는 확실히 진보 진영이 유리합니다. 젊은층들이 많이 투표하기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도 그랬고요. 그 지난 지방선거에는 오히려 이제 우리 인천시의회 상황만 보더라도 40명 중에 14명만 민주당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26분이 이제 국민의힘인데 투표율이 저조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쪽에 민주진영에 투표를 많이 주시는 그 동이 투표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투표율만 봐도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뭐 투표율 좀 높아질 거다고 예측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용창 위원장님, 네네. 저 투표율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지난번에 박상빈 평론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뭐 게임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로 해서 투표 좀 떨어질 것이다. 예년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을 좀 평론했었거든요. 네네. 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결과가 뭐 예측이 확실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 거라고 본다기보다는 지난번 대선 때와 전 비슷하다고 봅니다.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그게 뭐 결과가 뭐 어느 쪽이 확 우세하고 어느 쪽이 확 뒤처지고 뭐 이런 개념 때문에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번 대선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투표를 봐도 그렇고 지난번 대선에 비해서 이게 좀 관심도와 또 홍보성, 선거에 대한 홍보성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그 전에 이제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때문에도 막 이슈가 되고 집회들이 오랫동안 있었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는 지난번 대선과는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한 수준이다. 인천의 투표율 사실 좀 저조한 편이에요. 사실은 이번에도 인천 경기의 사전 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하회를 했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인천의 투표율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 그래도 지난번 사전 투표보다는 2단계나 상승을 했는데요. 선거 막판 지금 또 변수 이거는 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TV 토론에서 얘기 다 보셨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젓가락 발언하면서 조금 이 변수 될까요? 어떻게 간단하게 이 변수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주 의원님?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이준석 후보의 장점이잖아요. 젊고 유능하고 뭔가 좀 산뜻하고 그런 이미지였었는데 완전히 뭐 본인 이미지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좀 발언이었었고. 좀 자세한 얘기는 좀 뒤에서 다시 나눠보고 4부에서요. 또 간단하게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저기 이용창 의원님은 영향이 있었다.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한 영향이요? 뭐 아니면 뭐 이준석 후보한테는 큰 영향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한테 영향이 없었다? 이준석 후보한테는. 그래? 그러면 누구한테 또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 영향이 있는 거죠. 그 발언에 이제 한 계기 취지를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이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좀 이렇게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냥 전 짧게 말씀드리면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속담이 참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뭐 발끈하고 고소하고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좀 여기까지 듣고요. 김명주 의원님은 좀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했는데 좀 더 하실 말씀 더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4부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오늘 21대 대통령 투표 본 투표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과 오늘 투표에 관련된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3부에 이어서 4부에서도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